권혁준은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신화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단지 거대한 미로, 권력과 탐욕이 뒤섞인 냉정한 전쟁터일 뿐이었다. 그는 그룹의 CEO로서 막중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름 아닌 강제된 약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숙이 뿌리내린 회사 내부의 부패였다. 강세연과의 정략 결혼은 형식적인 비즈니스 동맹일 뿐이었으며 혁준은 그것이 그의 독립적인 경영과 정의로운 회사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책상 위에는 강세연과의 약혼을 철회하기 위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보고서를 넘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신화그룹 내부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추적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관계를 의심해야만 했다. 그의 강렬한 푸른 눈빛은 이 거대한 건축물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날 밤도 혁준은 늦게까지 남아 이사회의 움직임과 주요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가 강세연이 속한 대성그룹과 간접적으로 엮여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혁준에게 있어 결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었고 현재로서는 이 낡고 부패한 동맹을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지치지 않는 집중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집무실을 나섰을 때 고요한 복도 저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신화그룹의 사무실은 자정이 넘으면 죽은 듯 고요해지는 곳이었기에 그 소리는 부자연스러웠다. 혁준은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곳은 회계팀의 임시자료 보관실 앞이었고 한 사람이 문 앞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노동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낡고 커다란 카트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복도의 희미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강지우라는 것을 유니폼 명찰에서 확인했다. 강지우.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레를 헹구고 있었고 그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소음이나 서두름이 전혀 없었다. 혁준은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수많은 청소 노동자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고요하고 집중된 자세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마치 주변의 화려한 배경이나 자신의 낮은 지위를 완전히 잊은 듯한 태도였다. 그녀가 몸을 일으켜 뒤돌아섰을 때 혁준은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깊고 단호하며 피로함 속에서도 미세한 빛을 잃지 않는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것은 고독한 싸움에 익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약혼 여인 강세연의 화려하지만 다소 공허한 눈빛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세연의 눈은 계산과 상류층의 권태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무언가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는 듯했다. 강지우는 예상치 못한 혁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다면 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울림이 있었다. 혁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잠시 동안 응시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아첨이나 공포도 읽을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조용한 결의만이 느껴졌다. 그것은
혁준이 늘 높은 지위의 사람들 속에서만 발견하던 종류의 전문성과 자존심이었다. 괜찮습니다. 혁준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곳은 야근이 많은 곳이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친절한 그의 어투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혁준은 보통 회사 직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효율성과 목적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강지우라는 이 낮은 직위의 여성에게서 무언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에너지를 감지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카트를 끌고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호했다. 혁준은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지우의 존재는 마치 회사의 모든 소음과 화려함, 그리고 그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 멈추게 하는 쉼표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 강세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그의 이성적인 벽은 더욱 강력하게 발동되었을 것이다. 혁준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방금 마주친 강지우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확인해 보라는 충동을 느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자신의 시간을 이런 사소한 일에 낭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사연을 숨기고 있는 듯했고 혁준은 본능적으로 복잡한 퍼즐이나 숨겨진 진실에 매력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그가 찾고 있는 부패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논리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아침 혁준은 비서에게 강지우의 고용 기록을 은밀히 요청했다. 그의 비서는 놀라지 않았지만 혁준의 지시를 군말 없이 이행했다. 며칠 후 혁준은 지우의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명문대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학업을 포기했고 현재 신화그룹에서 야간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학력과 현재 직업 간의 거대한 괴리는 깊은 사연을 암시했다. 혁준은 그녀가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을 더욱 강하게 확신했다. 한편 강세연은 혁준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세연은 오만함과 상류 사회의 우아함으로 무장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불안정했다. 그녀는 혁준과의 결혼이 자신의 가문과 그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세연은 혁준의 비서진을 통해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시도했고 그의 비정상적인 야근, 패턴과 어떤 알 수 없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다. 그녀는 혁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심지어는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는 생각에 극도의 초조함을 느꼈다. 세연은 자신의 오빠와 아버지를 통해 혁준의 회사 내부 동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한 질투심과 소유욕을 가졌으며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혁준이 찾고 있는 부패의 실체보다는 혁준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를 찾는 데 집중되었다. 그녀는 혁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의 집무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오후 혁준은 회사 중앙 서버실 근처 복도에서 강지우와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혁준은 중요 서버 점검을 위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혁준이 다가오자 재빨리 비켜섰지만 그 순간 지우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지나가던 남성 임원의 옷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 임원은 다름 아닌 혁준이 주시하고 있는 재무이사 박진태였다. 박 이사는 명백히 불쾌한 표정으로 지우를 내려다보며 짜증을 냈다. 이봐요,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이 중요한 서류들을 망가뜨릴 뻔했잖아. 박 이사는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다. 강지우는 즉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굴욕감보다는 단호한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혁준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진태의 오만함과 지우를 대하는 무례함은 혁준이 혐오하는 종류의 권력 남용이었다. 혁준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박 이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진태는 혁준을 보자마자 태도를 바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다. 아, CEO님. 별일 아닙니다. 이 직원이 부주의하게 서류를 건드릴 뻔해서요. 아무튼 주의를 주었습니다. 박 이사는 지우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곁눈질하며 말했다. 주의는 됐습니다. 혁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은 공용복도이고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는 지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강지우 씨, 괜찮습니까? 혁준의 따뜻한 시선과 보호적인 태도는 지우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혁준에게서 단지 냉정하고 효율적인 경영자의 모습만을 예상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혁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의 지우는 혁준의 눈에서 단순한 CEO의 의무감 이상의 것을 읽었다. 그것은 동정심보다는 공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정이었다. 괜찮습니다, CEO님. 감사합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대답했다. 혁준은 박진태를 꿰뚫어 볼 듯 바라보며 말했다. 박 이사님은 계속 업무를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혁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다. 박 이사는 혁준의 단호함에 당황하며 알겠습니다, CEO님. 이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한 후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 사건은 강지우에게 혁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권력의 최상단에 있는 냉정한 인물이 아니라 정의감과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혁준에게는 이 사건이 강지우를 더욱 깊이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침착함, 그리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잃지 않은 내면의 존엄성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부패 시스템을 깨뜨리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튿날 그녀에게 자신의 집무실로 은밀하게 와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만남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복잡한 동맹의 시작이 될 참이었다. 강지우는 권혁준 CEO의 집무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청소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어제 저녁 그녀는 혁준으로부터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특정 시간에 집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만남은 비공식적이며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공감과 존중의 순간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에게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은 그녀를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유니폼 대신 수수하고 깔끔한 사복을 입고 있었다. 혁준의 비서실 직원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혁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호했지만 이전의 냉정함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넓은 집무실 안에는 혁준 혼자만이 창밖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강지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주는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소파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것은 회사 업무 기록에 남지 않는 완전히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그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혁준을 바라보았다. CEO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다. 혁준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았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강지우 씨의 이력서를 보았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지우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명문대 입학 허가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야간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은 평범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강지우 씨가 어떤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혁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는 현재 신화그룹 내부에 심각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사회의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제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파헤치기 어렵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는 그의 발언에 놀랐지만 그가 단순한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집중했다. 그래서 저와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우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이러한 대규모 권력 다툼에 휘말릴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싶을 뿐이었다. 강지우 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혁준은 설명했다. 강지우 씨는 회사 구석구석, 특히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청소 노동자를 경계하지 않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지만 사실상 가장 넓은 감시 구역에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시 카메라나 정보팀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찻잔을 천천히 돌렸다. 저는 강지우 씨에게 비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감찰팀이나 보안팀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박진태 이사를 포함한 부패 세력의 불규칙한 움직임, 수상한 문건이나 대화의 단서들을 포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만약 그녀의 임무가 발각된다면 그녀는 일자리를 잃는 것 이상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혁준의 눈빛에서 진심과 정의감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돈이 절실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희귀병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그녀의 청소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명문대 학업 포기도 결국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다. 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우는 결연하게 말했다. 이 일은 위험하며 제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혁준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녀는 흥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요구는 정당했다. 혁준은 그녀의 솔직함에 만족했다. 물론입니다. 공식적인 급여와는 별도로 이 비공식적인 임무에 대해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강지우 씨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추가적인 보너스를 지급할 것입니다. 금액은 강지우 씨의 어머니의 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할 것입니다. 혁준의 제안은 지우의 가장 깊은 곳의 필요를 정확히 관통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통제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우는 눈을 들어 혁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CEO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일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부도덕한 일에 연루된다면
저는 즉시 멈출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의 목표는 신화그룹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지우 씨의 역할은 이 정의로운 전쟁의 정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박진태 이사와 그의 측근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주변을 중심으로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전화 통화 습관, 회의가 아닌 시간에 만나는 사람, 책상 위에 무심코 남겨진 메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된 문서들입니다. 강지우 씨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암호화된 통신 채널과 일회용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 채널을 통해서만 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강세현 씨에게는 더더욱. 혁주는 강세현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우의 반응을 살폈다. 지우의 눈빛에 잠시 불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혁준에게 자신이 강세현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임무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우는 휴대전화와 지침들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CEO님.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EO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혁주는 그녀의 굳건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약속합니다. 강지우 씨의 안전과 보상은 최우선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지우가 집무실을 나선 후 혁주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강세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지성, 용기, 그리고 절박함을 이용해 복잡한 게임을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CEO와 청소 노동자의 관계가 아닌 은밀하고 위험한 공범 관계로 발전했다. 혁주는 이 비정상적인 동맹이 강세연과의 약혼을 끝내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균열을 가져올 것임을 예감했다. 한편 강세연은 혁준이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혁준이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무이사 박진태와 미묘한 긴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세연은 이 모든 것이 혁준이 자신을 멀리하려는 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진태를 찾아가 그의 편에 서는 척하며 혁준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은 혁준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를 다시 자신의 통제해 두는 것이었다. 세연은 박진태와의 대화에서 혁준이 최근 들어 비서실 직원이 아닌 익명의 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박진태는 이를 혁준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첩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세연은 이 첩자의 정체가 혁준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혁준의 주변을 맴도는 모든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청소 업무를 하던 강지우는 박진태의 사무실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박 이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중요한 서류 더미를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혁준이 지시한 대로 그녀는 폐기된 문서를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휴지통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다. 그 서류들은 대외비로 분류되어야 할 재무 기록이었고 신화그룹의 주요 해외 자회사 중 하나와 관련된 불규칙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혁준이 찾고 있던 부패의 증거 중 일부일 수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 아래에 숨겨둔 작은 스캐너를 사용하여 서류들을 재빨리 디지털화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휴지통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을 닦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렬한 긴장감으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날 밤 지우는 혁준이 제공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그에게 정보를 전송했다. 전송된 데이터에는 스캔된 재무기록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혁준은 새벽 2시에 울리는 알림음에 잠에서 깨어 즉시 파일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지우가 제공한 정보는 그가 몇 달 동안 추적해왔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었다. 이 자금 흐름은 박진태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화그룹의 자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했다. 혁준은 즉시 보안팀의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에게 연락하여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진태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 기록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는 강지우의 관찰력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조력자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미묘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혁준은 그녀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냉철한 이성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냈다. 권혁준은 강지우가 전달한 재무기록 파일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파일은 박진태 이사가 지난 6개월 동안 신화그룹의 한 해외 자회사 글로벌 테크 이니셔티브를 통해 불투명한 자금 세탁 작업을 벌여왔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의 정보는 혁준이 수개월간 찾던 결정적인 고리였으며 이는 박진태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이사회 내 다른 고위 인사들까지 엮을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 혁준의 집무실은 늦은 밤에도 전쟁의 사령부처럼 차분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잠재력이 청소부 유니폼 아래에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우는 혁준에게 첫 번째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더욱 날카로운 경계심을 가지고 청소 업무에 임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 비리 구조를 파헤치는 비밀 요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그녀의 눈은 모든 구석과 모든 사람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치료비에 대한 절박함과 함께 권혁준이라는 강력한 인물과의 은밀한 협력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흥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혁준은 지우에게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를 암호화된 채널로 보냈다. 그는 메시지의 거액의 추가 보너스가 그녀의 비밀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명시했다. 이 보상은 지우의 어머니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다. 지우는 입금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일순간 감격과 안도감에 젖었다. 이 돈은 그녀가 수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해방과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거래가 그녀를 권혁준의 전쟁에 더욱 깊숙이 묶어 놓았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인지했다. 며칠 뒤 혁준은 지우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그는 박진태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USB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 USB가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준은 박진태의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 기록을 감찰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접근은 지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이 임무는 이전보다 훨씬 위험했고
지우는 노출될 경우 단순 해고를 넘어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지우는 박진태의 사무실을 청소할 때마다 그의 책상, 서랍, 심지어 책꽂이의 책들까지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박진태의 습관을 연구했다. 박 이사는 늘 정리정돈을 강조했지만 지우는 그의 완벽함 속에 숨겨진 작은 틈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서류들을 현재 업무, 보류, 폐기 예정으로 분류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폐기 예정, 서류 아래에는 늘 작은 공간이 있었다. 지우는 그 공간이 무언가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임을 직감했다. 바로 그날 밤 지우는 결행하기로 했다. 박진태의 사무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녀는 청소 도구를 이용해 주변의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녀는 폐기 예정 서류 더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예상대로 서류 아래에는 검은색의 작은 USB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재빨리 회수하고 가져온 작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USB 내부의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5분 안에 완료되어야 했다. 데이터 복사 중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장비를 숨기고 들고 있던 걸레로 바닥을 닦는 척하며 몸을 숙였다. 다가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세연이었다. 강세연은 이 시간에 혁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신화그룹의 보안팀장과 비밀리에 만난 후였다. 세연은 박진태가 혁준의 편에 서지 않도록 그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 시간을 택해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연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쪼그려 앉아있는 지우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지우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왔다. 그녀에게 지우는 가문의 수치였고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그림자였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다른 층 청소는 끝낸 건가? 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강 상무님. 2층 바닥에 얼룩이 심해서 마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세연을 상무님이라고 호칭하며 거리를 두었다. 이들이 친자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지우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세연은 지우를 잠시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뀌며 지나치려 했다. 똑바로 해. 내 부주의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세연은 박진태의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우는 세연이 박진태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세연이 몇 분만 더 일찍 왔더라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데이터 복사를 완료하고 USB를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긴장감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세연과 혁준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 자신이 이미 그 복잡한 삼각구도의 중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암호화된 채널로 혁준에게 임무 완료, 데이터 전송 예정이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다. 혁준은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우의 대담함과 정확성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단순한 조력자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이었다. 지우가 전송한 USB 데이터는 예상대로 박진태와 대성그룹 간의 은밀한 관계, 그리고 정략 결혼을 이용해 신화그룹의 주요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다. 이 증거는 강세연이 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혁주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강세연과의 결혼을 철회하고 박진태를 해임할 명분을 확보했다. 그의 정의로운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치닫게 되었다. 혁주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박진태를 해임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박 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진태는 혁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뒤를 봐주는 이사회 멤버들의 지지를 믿고 혁준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혁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혁준은 강지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6시 회사 밖에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그들의 관계와 감정의 경계를 시험하는 순간이 될 참이었다. 혁준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지우 역시 혁준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친언니인 강세연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혁준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혁준에게 숨기고 있다는 무거운 비밀이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 이 복잡한 상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권혁준은 강주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때 단순한 CEO로서의 임무 완수 보고나 보상 전달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녀의 용감하고 지적인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위험한 동맹을 넘어 복잡한 신뢰와 개인적인 끌림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혁준은 그녀가 회사를 떠나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 없이는 이 정의로운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오후 6시 권혁준은 신화그룹 본사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한 카페에서 지우를 기다렸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거액의 보상을 지급했으므로 이번 만남은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보호적인 성격이 강했다. 지우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고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 대신 수수하지만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은 그녀의 원래 지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혁준은 잠시 그녀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고 그들이 마주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혁준은 그녀에게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다시 권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지우 씨, 지난번 임무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증거 덕분에 박진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톤이었고 그의 표정은 이전의 냉정함 대신 따뜻함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역할은 이 정의로운 싸움에서 절대적이었고 저는 당신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CEO님께서 약속하신 대가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를 제공한 이후 위험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세연 상무가 박진태 이사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혈연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언니인 세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묘하게 혁준에게 전달했다. 혁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세연 씨가 박 이사를 만났다고요?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는 그녀의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박 이사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저는 그들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강세연 상무는 박진태 이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했다.
그녀는 이 정보가 혁준의 약혼 관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지기외 복잡한 상황이군요. 혁준은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세현 씨는 이 일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가문인 대성그룹이 신화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약혼을 파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과 말은 혁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지성이 그녀의 직업적 지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재차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배경, 특히 그녀가 왜 학업을 포기하고 청소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졌다. 강지우 씨, 당신의 능력은 청소 업무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혁준은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물었다. 지우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다. 그 질문은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CEO님. 그것은 이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유지하며 전문적인 태도를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혁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쌓아 올린 감정의 벽을 허물고 싶었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원했다. 관련이 있습니다. 강지우 씨의 강인함과 통찰력은 그 어려운 시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단순한 정보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중요한 파트너이자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계속 함께 일한다면 저는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준은 단호했다. 그는 권력이 아닌 진정성과 존중으로 그녀에게 다가섰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의 어머니는 희귀병을 앓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돕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청소일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혁준의 마음속에 강한 연민과 동시에 경외심이 일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과 낮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숨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약혼 여인 강세연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세연은 권력에 의지했지만 지우는 자신의 어깨에 세상의 짐을 지고 그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을 때 혁준은 지우에게서 이전의 동맹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강지우 씨가 다시 학업을 시작하거나 신화그룹 내에서 당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청소일이 필요하다면 유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이곳에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준은 진심으로 그녀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제안했다. 신화그룹에는 당신의 분석력과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기획팀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혁준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혁준과 가까워질수록 강세연과의 관계가 드러날 위험이 커지고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오랜 고독과 비밀 유지 습관이 그녀를 붙잡았다. CEO님,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 직업이 가진 보이지 않음이 지금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혁준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지우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강지우 씨, 이제 당신의 안전은 제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박진태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반격을 시도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혁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팀의 연락처를 건네며 위급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들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카페를 나설 때 지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혁준에게서 단순한 고용주를 넘어선 따뜻함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게서 느끼는 매력과 신뢰는 분명했으며 그것은 그녀의 차가운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비밀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세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혁준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한편 강세연은 박진태로부터 혁준이 그를 해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녀는 혁준의 독단적인 행동이 자신과의 약혼을 파기하려는 고의적인 의도임을 확신했다. 박진태는 세연에게 혁준이 어떤 청소부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고 털어놓았고 세연은 그 청소부가 바로 자신의 동생인 강주일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혁준이 자신의 동생에게 끌리고 있으며 심지어 그녀를 이용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질투를 느꼈다. 세연은 혁준과 지우를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혁준의 윤리성을 공격하고 강지우의 존재를 이용해서 혁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녀는 지우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부도덕한 거래를 했다고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고 박진태에게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권력과 자존심을 잃은 박진태는 세연의 꼭두각시가 되어 복수를 준비했다. 지우가 혁준과의 만남을 마치고 어머니의 병원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다. 그녀는 재빨리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몸을 피했고 그녀의 뒤를 쫓아오던 박진태의 수하들이 그녀를 놓쳤다. 지우는 혁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녀의 싸움이 이제 단순히 회사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혁준이 건네준 연락처를 꽉 쥐었다. 이 위험한 순간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권혁준뿐이었다. 강세연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권혁준이 자신과의 약혼을 파기하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동생인 강지우에게 매료되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세연에게 있어 지우는 자신이 애써 숨겨온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이제 혁준은 그 그림자를 끌어내어 세연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상류층의 자존심은 이 모욕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박진태를 조종하여 혁준과 지우 모두에게 타격을 입힐 복잡한 계략을 준비했다. 박진태 이사는 해임 절차가 진행되자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혁준과 그 청소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세연은 박진태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그의 편에 설 것이며 혁준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지우에게 누명을 씌워 복수할 기회를 제공했다. 세연은 박진태에게 지우가 회사 기밀을 훔치고 혁준과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혁준의 윤리 경영을 공격하고 지우를 회사 내부의 첩자이자 파괴자로 낙인 찍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미행당했던 경험 이후 혁준의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청소 카트 아래에 숨겨둔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미묘한 변화까지도 감지하려 했다. 그녀는 혁준에게 박진태의 수하로 보이는 자들에게 미행당했다는 사실을 즉시 암호화된 메시지로 보고했고, 혁준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의 개인 경호팀 일부를 신화그룹 본사 주변에 배치했다. 혁준은 이 상황이 강세연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졌음을 직감했고, 결혼 파기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지우는 박진태의 사무실 주변을 청소하던 중 그의 책상 위에서 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GTI 자금 세탁 증거, D-Day 보도자료 유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혁준의 사진에 붉은 펜으로 탐욕스러운 CEO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이 메모가 박진태와 세연의 공모가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단서임을 즉시 깨달았다. GTIG는 혁준이 박진태의 횡령 증거를 확보했던 해외 자회사였고, D-Day는 언론 보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이 사실을 혁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재빨리 건물 지하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보안 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으며 혁준이 알려준 비상 연락 지점 중 하나였다. 지우가 혁준에게 상황을 보고하려는 순간 그녀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진태의 지시를 받은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지우의 입을 막고 그녀를 창고 안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그녀를 협박하여 혁준에게 제공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완전히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청소 도구와 카트 사이를 움직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녀는 평소 몸을 단련해 왔기에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빨리 카트에서 금속으로 된 밀대를 꺼내 공격하는 남자 중 한 명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남자가 고통으로 움츠러들자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과 동시에 강렬한 투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혁준이 준 비상 연락처를 떠올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도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 혁준에게 미리 설정된 비상코드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남성들이 그녀를 다시 붙잡으려 했고 그들의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지우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 창고문이 박살날듯이 열리는 굉음이 들렸다. 혁준이었다. 그는 지우에게서 비상코드를 받은 직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경호팀에게 즉시 출동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도 직접 창고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강렬한 분노를 내뿜었다. 혁준의 경호팀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혁준은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황에 개입했다. 그는 지우를 붙잡고 있던 2 남자에게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당장 그녀에게서 손을 떼라. 혁준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고 그의 몸짓에는 최고 경영자의 카리스마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남자의 본능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혁준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한 남자를 제압하고 다른 남자에게도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혁준은 단순한 사무실 CEO가 아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무술 훈련을 받았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이 혼란 속에서 지우는 혁준의 뒤로 물러섰고 혁준의 경호팀이 재빨리 2 남자를 제압했다. 지우는 혁준의 등 뒤에서 그의 굳건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혁준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 관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혁준은 지우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혁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CEO님 덕분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혁준은 지우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이 갑작스럽고 강렬한 포옹은 그들의 모든 이성적인 경계를 허물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혁준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말은 CEO로서의 책임감을 넘어 한 남자로서의 맹세였다. 지우는 그의 강한 팔에 안겨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혁준에게서 느껴지는 힘과 보호 본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혁준은 경호팀에게 제압된 남자들을 경찰에 인계하고 박진태와 강세연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박진태가 감히 회사 내부에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지우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데려가 그녀의 상처를 직접 살피고 안전을 확보했다. 그곳에서 지우는 아까 발견했던 박진태의 메모 내용을 혁준에게 전달했다. 메모를 확인한 혁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세연이 박진태를 통해 언론의 보도 자료를 유출하려는 계획이군요. GTI 자금 세탁 사건을 제가 조작한 것처럼 꾸미고 제 약혼녀인 강세연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혁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D-Day가 언제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역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혁준은 이 상황이 단순히 회사 비리 문제가 아니라 강세연이 주도하는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변질되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혁준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고 그녀의 정의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혁준에게 강세연과의 관계, 즉 그들이 친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이 비밀은 폭탄과 같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로 혁준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혁준의 믿음을 저버릴까 두려웠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다. 그녀는 혁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결심을 하고 그를 기다렸다. 그녀의 고백은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권혁준이 응급처치용품을 들고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강지우는 소파에 앉아 긴장감에 쌓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초조함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혁준은 그녀의 손목에 난 작은 찰과상을 치료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진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강세연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지우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CEO님, 그녀는 혁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CEO님께 숨기고 있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혁준은 그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연고를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올 진실이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무서운 일이든 말하십시오. 저는 강지우 씨를 믿습니다. 혁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그녀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냈다. 그가 보인 믿음은 지우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냈다. 강세연 상무는 제 친언니입니다. 혁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차분함이 순식간에 깨졌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 혼란, 그리고 미세한 배신감으로 뒤덮였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장 위험한 적의 동생이 그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이자 그가 개인적으로 끌리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이성과 전략을 무너뜨리는 충격이었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무슨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낮게 깔렸다. 저희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린 후 저는 집을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제 존재는 세연 상무와 가족에게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할 이곳 신화그룹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짧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혁주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강지우가 세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긴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왜 그녀가 그에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순수함과 정의로운 의지에 끌렸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정략적 문제와 깊숙이 얽혀 있었다. 그의 감정이 순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배경에 의해 조종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혁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아픔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제 약혼자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향한 감정이 순수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CEO님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CEO님께서 제 배경 때문에 저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CEO님의 정의로운 싸움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강세연 상무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려 했다. 혁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절박한 상황과 솔직한 고백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다. 그녀가 그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는 정확했고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언니를 포함한 부패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양심이 그녀의 비밀보다 강했음을 증명했다. 혁준의 실망감은 천천히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혁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이 돌아온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이제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닙니다. 강세연 씨는 이미 당신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이용해 저를 공격하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저의 관계를 CEO와 청소부 간의 부도덕한 거래로 둔갑시켜 저의 명예와 경영 능력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견한 메모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언론에 GTI 자금 세탁 사건을 CEO님이 조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보도자료를 유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분명 제가 CEO님께 뇌물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정확하게 분석했다. 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을 거닐었다. 그는 강세연의 잔인함과 대담함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혈육까지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D-Day 이전에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유포하기 전에 우리가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혁주는 그의 전략적인 마음을 다시 가동시켰다. 저희는 강세현이 주도하는 박진태의 방역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 박진태의 횡령, 강세현의 개입, 그리고 대성그룹과의 부도덕한 연결고리를 동시에 이사회와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혁주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강지우 씨, 당신은 이 싸움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박진태가 당신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은 강세현이 얼마나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존재가 대성그룹과 강세현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저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진실이 CEO님의 정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혁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당신의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혁준의 단호한 약속은 지우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그녀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혁준은 즉시 그의 법률팀과 보안팀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사회 내부에 남아있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세력에게 강세현과 박진태가 곧 시도할 언론 플레이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그들의 역공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강지우의 고백은 그에게 개인적인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고백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밀과 협박이라는 위험한 조건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고백은 혁준이 강세현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이사회와 대성그룹에게 공식적인 약혼 파기 통보서를 보낼 준비를 마쳤다.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권혁준이 강세현에게 약혼 파기 통보서를 보낸 직후 신화그룹과 대성그룹 사이에는 냉랭한 전운이 감돌았다. 혁준은 강지우가 제공한 박진태의 메모를 바탕으로 언론 공작에 니데이가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선제 대응을 준비했다. 그는 강지우를 임시로 자신의 집무실 옆에 위치한 안전한 비밀 공간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그녀의 어머니를 최고 수준의 경호팀과 함께 지방의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지우는 혁준의 단호한 보호 조치에 깊은 신뢰와 감사함을 느꼈다. 강세현은 혁준의 갑작스럽고 단호한 약혼 파기 통보에 격분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이 아니라 혁준이 강지우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질투심과 자존심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박진태와 공모하여 혁준을 공격할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혁준이 선수를 칠 시간이 없도록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앞당겼다. 세연은 박진태에게 즉시 언론에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했고 보도자료에는 권혁준 CEO가 경쟁사 대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GETI 자금 세탁 사건을 조작했으며 청소 노동자 강지우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지우와 혁준의 관계를 탐욕스러운 CEO가 약자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도모한 부도덕한 계약 관계로 포장하여 혁준의 윤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 했다. 혁준은 그의 정보팀으로부터 강세현 측이 예상보다 이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들의 디데이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혁준은 곧바로 방역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신화그룹의 정직한 경영 의지를 지지하는 소수 언론 매체에 먼저 접촉하여 상황의 진실을 설명할 준비를 마쳤다. 이사회는 혁준의 선제적인 약혼 파기 통보와 강세현 측의 갑작스러운 언론 플레이 예고로 인해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을 때 분위기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혁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박진태 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USB 드라이브와 재무 기록 증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리고는 강세현이 이 모든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회사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강세현이 예고 없이 등장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권혁준 CEO, 당신은 스스로 진흙탕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조작한 증거로 박진태 이사를 모함하고 청소 노동자를 매수하여 허위 증언을 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신화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혁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강세현의 오만함을 꿰뚫어 보았다. 강세현 씨, 이 자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차갑게 응수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당신의 복수심에 의해 왜곡된 거짓일 뿐입니다. 이제 곧 그 진실이 만천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혁준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제압했던 박진태의 수하들이 지우를 납치하려 했다는 증거와 이 납치 시도가 박진태의 명백한 지시였으며 그 배후에 강세현이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증거는 박진태의 횡령 혐의를 넘어 강세현의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이사회 멤버들은 동요했다. 단순한 횡령과 경영권 다툼을 넘어 폭력과 납치 시도라는 극단적인 사건에 강세현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혁준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지우를 회의실로 들어오게 했다. 지우는 혁준의 경호팀과 함께 조용히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팔에는 아직 작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강세현은 지우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녀는 지우가 아직 안전한 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박진태의 수하들에게 협박당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강지우, 네가 감히 이곳에 와. 너는 이 모든 것을 꾸며낸 권혁준의 첩자에 불과해. 세연은 격분하며 지우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에는 통제 불가능한 질투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언니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권혁준 CEO님의 정의로운 싸움을 돕고 있는 증인입니다. 저는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첩자가 아닙니다. 박진태 이사는 저에게 회사 기밀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고 어제는 저를 납치하여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난 멍 자국을 이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증거는 강세현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사회실의 모든 시선이 강세현에게 쏠렸을 때 혁준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강세현 씨가 이 모든 비도덕적 행동을 감행한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약혼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까지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강세현은 이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분노는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닥쳐, 너는 내 동생을 이용했어. 너는 그 천한 것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야.
세연의 절규는 그녀의 질투심과 오만함이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폭로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동생이라는 단어는 혁준이 이사들 앞에서 지우와 세연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이 그 비밀을 만천에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강지우가 강세연의 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혁준이 낮은 지위에 그녀에게 끌려 약혼을 파기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비리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치정극이자 정치극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혁준이 제시한 박진태의 횡령 증거와 강세연의 폭력적인 납치 시도 연루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사회의 다수는 혁준의 단호한 태도와 증거의 명확성 앞에서 더 이상 세연과 박진태를 지지할 수 없었다. 혁준은 이사회에서 박진태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강세연이 대성그룹을 대표하여 신화그룹과의 모든 협력관계에서 손을 떼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의 전략적인 승리였다. 그는 강세연의 오만함과 박진태의 탐욕이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도록 유도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용감하게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강인한 내면과 정의감을 증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고 혁준의 삶과 신화그룹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사회의 결정은 신화그룹 전체에 폭풍을 몰고 왔다. 박진태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횡령 및 폭력 사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세연은 이사회실에서 쫓겨난 후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오히려 그녀와 대성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혁준은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신화그룹의 통제권을 더욱 확고히 했고 그의 윤리 경영 의지는 모든 직원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혁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강지우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강세연과의 혈연 관계가 대중에게 미칠 파장이었다. 언론은 이미 혁준이 약혼을 파기하고 청소 노동자에게 빠졌다는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강세연이 이사회실에서 동생을 언급한 짧은 순간이 언론에 의해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었다. 혁준은 이 상황을 단순히 개인적인 스캔들로 끝나게 하지 않고 지우의 명예와 신화그룹의 투명성을 동시에 지켜야 했다. 혁준은 강지우와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고 그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강지우 씨, 이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언론은 곧 당신이 강세연 씨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기 전에 먼저 대중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혁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숨기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과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청소부라는 제 직업도 제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CEO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잘못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혁준에게서 느껴지는 애정과 신뢰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낮은 지위가 그의 명성에 해를 끼칠까 두려웠다. 저는 강지우 씨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혁준은 주저없이 말했다. 그의 고백은 단호하고 진실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사람의 오해나 질투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과 내면의 강인함에 끌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이나 지위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녀를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저녁 혁준은 지우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진태의 비리 사건의 전말과 강세현과의 약혼 파기 이유, 그리고 강지우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많은 이사회 멤버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혁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혁준은 그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혁준은 무대 중앙에 섰고 강지우는 그의 옆에 당당하게 섰다. 지우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혁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신화그룹의 미래와 제 개인적인 진실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준은 박진태 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전말과 이 사건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지우 씨의 공로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세현이 자신의 죄를 덮고 복수하기 위해 지우를 납치 사주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다. 기자들은 강지우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강지우 씨가 강세현 씨의 동생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CEO님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혁준은 지우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내 과후 마이크 앞에 섰다. 네, 강세현 상무는 제 친언니입니다. 저희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저는 대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청소 노동자로 일해야 했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는 권혁준 시호님과의 관계를 숨겼던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러나 저의 동기와 행동은 항상 정의로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권혁준 시호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금전적인 보상을 어머니의 치료에 사용했으며 저는 그 어떤 불법적인 일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CEO님의 용기와 정의감에 끌렸고 저희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 진정한 신뢰와 동지애를 공유했습니다. 혁준은 지우의 말을 듣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는 강지우 씨의 지성과 강인한 정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약혼을 파기한 것이 강지우 씨를 만났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위나 배경은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지우 씨와 함께 신화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혁준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었다. 이 기자회견은 대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세현이 자신의 동생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과 혁준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과 사랑을 선택했다는 스토리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혁준의 투명한 공개와 지우의 용감한 고백은 그들의 윤리성과 진정성을 증명했다. 특히 혁준이 지우를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자신의 미래 파트너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의 리더십과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세현은 이 기자회견을 보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극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질투심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대성그룹 역시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그녀를 가문으로부터 사실상 축출했다. 공인은 실현되었고 권력 남용은 그 대가를 치렀다. 혁준과 지우는 이사회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화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신화그룹의 새로운 가치와 투명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권혁준과 강지우의 기자회견은 한국 재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대중은
혁준의 용기 있는 사랑과 강지우의 굳건한 정의감에 열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능력과 진실이 지위와 혈연을 뛰어넘는 현대판 영웅 서사로 받아들여졌다. 혁준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신화그룹은 내부 부패를 척결하고 윤리 경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진태 이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와 연루된 부패 세력들 역시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로써 신화그룹은 수년간 골맞던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냈다. 강세현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대성그룹에서도 사실상 외면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질투심이 초래한 결과에 직면하며 깊은 고독과 후회 속에 빠졌다. 이러한 외부적인 승리 속에서 혁준과 지우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즉 강세현과의 관계와 가족 간의 화해에 직면했다. 지우는 언니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고 혁준은 지우의 평안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지우는 기자회견 후 어머니가 계신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우가 겪은 모든 일과 강세현의 행각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딸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서 잠시 위안을 얻은 후 혁준의 도움으로 강세현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세연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후 찾아온 깊은 외로움과 형제간의 끈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들의 만남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별장에서 이루어졌다. 세연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지우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언니를 맞이했다. 왜 나를 보자고 했니? 내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 세연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상처와 패배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지우는 조용히 세연을 바라보았다. 저는 언니의 패배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CEO님과 함께 한 모든 일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언니를 무너뜨리려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지우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방어했다. 네가 CEO에게 접근한 것이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 아니었어. 너는 처음부터 나를 질투했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잖아. 저는 언니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저만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CEO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CEO님의 정의로운 모습에 끌렸고 그분은 저의 능력과 희생을 알아주셨습니다. 언니가 저에게서 보지 못했던 것을 CEO님은 청소부 유니폼 아래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지우는 혁준과의 관계가 순수한 존중과 사랑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우의 진심 어린 말과 굳건한 태도는 세연의 방어막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세연은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과 질투가 그녀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를 질투했어. 네가 가진 순수함과 지성을 나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어. 미안하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다. 지우는 세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저는 언니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언니는 여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입니다. 어머니는 언니를 걱정하고 계세요. 이 순간 수년간의 증오와 갈등은
마침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의 화해는 불안정했지만 진정성이 있었다. 강세연과의 화해 이후 지우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혁준에게 돌아왔고 혁준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혁준은 지우에게 신화그룹 전략 기획팀의 핵심 직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숨기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파트너로 대우했다. 강지우 씨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신화그룹의 새로운 도덕적 기준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와 함께 신화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강력한 기업으로 만듭시다. 혁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지우는 혁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혁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신화그룹의 핵심 인재로 거듭났다. 그녀의 새로운 역할은 단순히 명예회복을 넘어 그녀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두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문적인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구축했다. 그들의 결합은 권력과 지위가 아닌 능력과 정의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권혁준과 강지우는 신화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부패했던 박진태 이사와 그의 공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혁준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지우는 전략기획팀의 핵심 인재로서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발휘하며 혁준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의 존재는 신화그룹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정의와 공정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상징이 되었다. 강세연은 가족과의 화해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지우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자신을 돌아보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소외계층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조용히 일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변화는 지우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혁준은 강지우에게 공식적인 청혼을 했다. 그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 대신 지우가 일했던 청소 카트를 상징하는 작은 은재 열쇠고리를 선물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저는 당신의 그 모든 역경까지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신화그룹의 미래, 그리고 저희의 영원한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혁준의 진심 어린 청혼은 지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우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혁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CEO님,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가진 가치를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지위나 배경의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은 영혼의 결합이었다. 몇 달 후 권혁준과 강지우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재벌가의 결합이 아닌 구시대적인 정략 결혼의 종말과 새로운 가치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혁준의 강직함과 지우의 지적인 아름다움은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지우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건강을 회복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혁준과 지우는 신화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혁준의 조언자이자 파트너로서 기업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 그녀는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주력했고 청소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그녀의 경험은 신화그룹을 더욱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혁준과 함께 신화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녀의 새로운 집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청소 노동자였고 혁준은 냉정한 권력자였다. 이제 그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 제안했던 청소 일을 계속하고 싶은 충동을 가끔 느낍니다. 지우가 농담처럼 말했다. 가끔은 그 유니폼이 가진 보이지 않음이 그리워요. 그 익명성 뒤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혁준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랑. 이제 세상은 당신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신화그룹의 빛이자 저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세상에 정의와 진실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고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강지우는 한때 세상이 외면했던 청소 노동자였지만 그녀의 내면의 힘과 혁준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그녀는 결국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강력한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은 신화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